안녕하세요, 황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연성에 이어서 보편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편성은 대본의 허구성을 현실성과 진실성으로 바꿔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악 나가는 동안 대본 한번 보시고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보셨습니까? 혹시 대본 보시면서 대본 안에 해석을 위한 단서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멀리서 아버지 찻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오는 마지막 언덕을 오르기 위해 기어를 2단으로 바꾸는 소리요. 마지막 언덕. 집이 마지막 언덕 위에 있나봐요. 여러 개의 언덕을 지나서 마지막 꼭대기. 이런 경우는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아주 잘 살거나 아주 못 살거나.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기어를 2단으로 바꾸는 소리요.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가 아주 낡고 힘이 없으면 언덕을 못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럴 때는 기아를 낮은 쪽으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거는 차가 아주 낡았다는 얘기예요. 자, 헤드라이트 불빛이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차가 언덕을 오르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앞이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집에 비쳤던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오는데 왜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반갑고 기쁘고, 아니면 아주 겁이 나거나 두렵거나 싫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하죠. 자, 이건 어떤 감정인지 조금 놔두고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라이트가 꺼지고 시동이 꺼지고 오랜 정적. 아버지가 도착을 하셨는데 차에서 안 내리고 계신 것 같아요. 왜죠? 왜? 뭐라고 계시는 거지? 지난번처럼 차 안에서 잠이 든 걸까? 지난번에 차에서 잠이 드신 적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일단은 차에서 주무셨다고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때 차문이 열렸어요. 금속이 꽝 하는 소리. 자, 좋은 차는 이런 소리 안 나죠. 예. 길 저쪽에서 개들이 미친 듯 짖어댔죠. 다시 차문이 꽝 닫히고 발자국 소리. 한쪽 겨드랑이에 종이봉지를 낀 아버지의 발소리. 싸구려 술병을 감춘 종이봉지. 싸구려 술병. 자, 위와 뭔가 퍼즐이 조금 맞춰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여유 있는 분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차도 어쩌면 생계를 위한 차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트럭이나 이런 거. 예. 발소리는 다가오고 멈췄어요. 왜 집에 안 들어오고 또 멈췄죠? 왜 계속 집에 못 들어가고 주저주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차 안에서도 못 내리시고, 그 다음에 집 앞에까지 왔다가 또 못 들어가고 약간 멈추고. 왜 그러실까요? 근데 또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자, 가슴이 자주 두근두근 하시네요. 자,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실 거는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절대 두 번이 같아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대본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같으면 여기서도 슬프고 여기서도 슬프고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기쁘고 여기서도 기쁘고 이런 거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기뻤으면 한쪽은 슬프거나, 이쪽이 겁이 났으면 이쪽은 반갑거나,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지 대본 안에서 뭔가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은 감정이 나왔는데, 같은 대사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는 절대 같지 않다는 걸 전제에 두고 우리 한번 이따가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찾아야 될 게, 아버지는 그러면 이 차 안에서 뭘 하신 것 같으세요? 단서를 찾을 게 있나요? 잠이 드신 게 맞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술병에서 단서를 좀 찾고 싶어요. 아버지 왠지 차 안에서 술을 한잔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혼자 술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술병을 종이봉지에 싸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자, 이 대본은 자,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이 대본 안에서 분석을 위한 단서들로 이런 것들을 찾았어요. 언덕 위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낡은 생계를 위한 차를 타고 다니시고, 싸구려 술병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이라는 거,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건 이미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 안에서 몰래 술을 드신 아버지의 모습에서 어떤 고단한 삶이나 힘든 상황,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지금 힘든 상황이 있으시다는 거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상대방이 아들 아니면 딸이겠죠. 여기서는 딸로 좀 정해볼게요. 딸이 아버지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시는 동안에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음주운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이. 그것도 생계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근데 이거는 저는 좀 보편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술을 이렇게 드시는 분이라면 이미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도착을 하셨다면 차에서 조금 주무시든 조금 이따 내리시든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도착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안도를 할 것 같아요. 언덕을 올라올 때까지는 혹시 술 드시고 언덕을 올라오나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겠죠. 근데 도착을 했을 때는 뭔가 또 안도를 할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 뭔가 두려워하고 가슴이 떨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음주랑은 조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 그 정도로 술 드시는 분이면 차 안에서 술을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냥 술병 들고 집에 가서 술 드시지. 그렇지 않나요? 자, 두 번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 대본을 보고 생각하는 게 가정폭력이에요. 아니면 성폭력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래서 아버지가 오는 차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렵고, 그리고 아버지가 문 앞에까지 왔을 땐 그 감정이 극대화되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행사하는 분이시라면 차에서 몰래 술을 드실까요? 아니면 집 앞에까지 와서 주저주저 하실까요? 본인이 집의 왕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냥 술 그냥 들어와서 드시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행패 부리고 소리 지르고 폭력 행사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몰래 소심하게 차 안에서 몰래 숨어서 술 마시고 그거 종이에 싸가지고 와서 들어올 때까지 머뭇머뭇 이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이 딸이 아버지가 온다는 거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상황,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두렵고 무서운 또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생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그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꼭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야만 극적인 감정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편적인 상황 안에서도 아주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딸이 눈치를 챈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차 안에서 내리주고 있지 않을 때 딸은 문득 겁도 났을 것 같아요.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어떡하지? 아버지 무슨 생각하시지? 저 안에서 뭘 하고 계시지? 굉장히 걱정되고 짠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큰 빚을 졌다거나 아니면 어떤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딸이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 그 차가 올라오는 소리만 들어도 뭔가 안도가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첫 번째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 이거는 뭔가 안도, 반가움, 이런 설렘까지는 아니도 뭐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버지가 차 안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안 나오고 계셨고 엄청나게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도, 반가움 이런 감정이었던 것이 뭔가 걱정, 근심 이런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마지막에는 어때요? 아버지가 이렇게 싸구려 술병을 옆에 끼고 집에 들어온 가족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혼자 차 안에서 술을 드시고, 또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추스르고 이런 모습을 안 보이려고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 이걸 상상했을 때, 그 걸음걸이만 들었을 때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아버지가 안쓰럽고 짠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막 이런 복합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 두근거림과 이 두근거림은 뭔가 상반되는 게 아닐까요?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같은 게 아닐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대본의 초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상황은 이제 대부분 정리를 좀 했어요. 아버지의 상황이라든가 딸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건 정리가 좀 됐어요. 근데 이게 초목적은 아니죠. 그럼 초목적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걸 얻고 싶은지, 지금까지는 상황에 대한 퍼즐만 맞췄잖아요. 초목적은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빚을 진 사람, 채권자라면 어때요? 아버지 이만큼 힘드셨어요. 저희 집 이만큼 힘들었어요. 좀 깎아주세요. 밀어주세요. 연기해주세요. 봐주세요. 이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면 우리 집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이랬었어요. 그때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받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가 먼저 자기 힘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솔직해지면서 상대한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초목적은 아까 그런 분석하고는 조금 별개예요. 상대를 알아야 되고 그 상대한테 무엇을 얻고 싶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지금 상황을 만든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제가 또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상으로 오늘 공부한 거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대본을 볼 때 항상 첫인상으로 대본을 처음 딱 본 그 느낌으로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 두 번째는 개연성을 위한 구체적인 단서들을 찾았으면 보편성을 가지고 그 단서들을 연결하고 또 그 연결된 것들에서 이렇게 확장시켜서 개연성을 다 완성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사실 대본이라는 거는 허구잖아요. 근데 이 허구가 우리에게 어떤 현실성이나 진실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개연성이 보편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보편성이 대본 안에서 결여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본은 진실성이나 헌실성이 전혀 없어져요. 그냥 개연성 없는 허구만 남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편성이 항상 대본 분석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편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편성은 개연성과 함께 대본 분석이라는 수레를 끄는 양쪽 바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성과 개연성이 확보되어야 대본 분석이라는 수레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분석을 하실 때는 꼭 이 두 가지 개념을 유념해서 대본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